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 경기도 의회 소식. 누군가의 브이로그처럼 오디오로그 형식으로 경기도 의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 A로그. 이번 주 경기 A로그는 오직 민생을 외치는 경기도의회 양당 수석 대변인들 함께합니다. 네, 먼저 전자영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전자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혜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평의 딸 이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전자영 의원님은 뭐 수식어 없으세요? 저요? 어디 누구? 여기 양평했다. 아, 저는 뒤에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가서 듣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출연시고 오늘이 두 번째잖아요. 네. 그죠? 예. 어땠습니까? 그때 반응 좀 있었습니까? 네네, 주변에서. 뭐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정리해주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에 좀 올렸더니 또 페이스북에서도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전자영 의원님은. 저는 이제 오히려 저한테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이혜연 수석대변인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또 주변에서 이제 저희 대표단에서도 이 모니터링들을 하잖아요. 네. 예. 좀 이런 자리를 진작에 좀 가졌으면 저희가 더 협치를 잘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첫 시간에 그러셨나요? 그 사석에서는 언니 동생 하신다고요? 네. 네, 오늘도 예. 오시자마자 예. 빵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보기 좋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래요. 보기 좋은 거고 저희 OBS 라디오가 이런 많은 계기를 좀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먼저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인사를 좀 드려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제가 먼저 궁금한 점을 먼저 했네요. 예. 먼저 한번 인사 한번 드리시죠. 이혜연 의원님.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예. 한 주 인사. 동안 있었던. 네네, 뭐 청취자 여러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예. 그리고 먼저 저희 이렇게 라디오 방송 하는 데 있어서도 청취자분들이 많은 의견과 또 관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예, 그러면서 또 저희도 국민의힘에서도 또 이제 다시 모니터링하고 또 저희가 나아가야 갈 길이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경기 A로그 화이팅. 힘이 없으세요 오늘? 예. 아침에 안 먹어서 그런가? 그래요. 전자영 의원님. 예, 저희 어제 대표단이 시흥에 신안산선 민사철도 붕괴 사고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너무 고생도 많으시고 또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유가족분들도 계시다는 소식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오늘이 세월호 11주기 날이잖아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이런 사회적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고 특히나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경기도 의회가 또 제가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오늘 잊지 않고 예. 앞으로도 실천하고 그렇죠. 또 기억하고 이런 사회적 참사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도 열리라는 경기도 의회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네, 양당의 의정 활동 저희가 샅샅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의정 다이어리. 오늘 의정 다이어리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고령화가 될 것 같아요. 초고령화 시대로 우리가 진입한 지 진짜 꽤 됐죠.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입법, 뭐 예산 지원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우선 전자영 의원님께 먼저 질문 드릴까요? 예. 네. 뭐 초고령뿐만 아니라 초저출생 문제까지 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구 정책 관련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나 하는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초고령 사회, 초저출생 사회, 인구 정책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경기도에서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예. 또 스마트 경로당 환경 조성 사업, 그다음에 경기 동북부에 그 공공병원 설립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병 문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정책을 제안해서 저희 민주당 내 김동규 의원님이 조례도 외국인 간병 지원 조례도 이제 그 발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기 위한 그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저희가 이제 간병에 대한 그 중점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예.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나서서 하고 있지만 결국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네.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간병 문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정부가 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 해야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지금 여론입니다. 의견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뭐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 세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 하고 계신다고요. 네, 네. 지금 뭐 우리 작년 12월 경에 우리 한국 주민등록 인구가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거든요. 예. 65세가 기준이죠. 네, 네. 65세가 기준이고 지금 이제 7%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고령화 사회라고 예. 하고 그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그 20% 이상이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 경기도도 거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약 237만 명 정도 돼요. 그래서 한 16% 정도에 지금 달하고 있고 예. 이미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예. 진행 중인데 경기도 한 36개 시군 중에 7곳 이상은 거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연평균 중과율도 한 6.5% 정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국 평균이 한 4.9% 정도 되니까 경기도가 많이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런 이제 초고령 사회 문제가 저출생과 초고령에 대한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초고령 사회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는 그 노동 인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예. 생기고 또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는 노인 빈곤 문제를 좀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일자리 정책과 또 생활 개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먼저 이제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가 27억 5천 정도 예. 배정을 올해 해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일단 시군 지역별 박람회는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선진적 고령화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 맞춤형 일자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해서 또 정책화해서 또 우리 전국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고 예. 있고 또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은 거의 99억 7천 정도니까 한 100억 원 정도 확보를 해서 예. 또 어르신들 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패키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헬스기구 보급해서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예. 또 경로당 편의시설 제공하는 부분 또 문턱이나 계단 없이 하는 그 유니버설 디자인 예. 중요하죠.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민하면서 다각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 5070 재취업 일자리, 네. 5070은 그야말로 50대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갖고 가시는 분들은 젊으신 50대들이 다 갖고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60, 네, 70대들이 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를 보실 이제 것 같은데. 맞춤형 형태로 이제 50대, 60대, 어. 70대를 겨냥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솔직히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저도 마지막 2차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 세대인데 예. 74년생이거든요. 어.
그러면 중장년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음. 정책 중에 놓치고 있는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070이라는 것은 이제 뭐 노인 인구에 집중은 하지만 정책에 집중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 중장년층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노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세대에 맞춘 기업에 대한 제공도 하고 예.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진행하고자 그렇게 타겟을 잡았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아까 이번에는 전자유경님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예. 그 간병인 관련 정책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고 해서 아프면 이제 요양보호사도 지원해주고 예. 시간 대비해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제가 앞서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 조긴대성 국면에서 이 간병인 제도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가 이 모델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정부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낼 건데 예. 이 이제 간병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간병 파산, 간병 살인 이런 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크게 그 뉴스에 대두가 많이 나와요. 됐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아버지가 아프신데 이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없었으면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을 그럼요. 느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 부모님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맞닥뜨릴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그 아버지를 돌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예. 우리 이제 간병비 지원 제도도 그렇게 정착이 돼야 되는데 이 간병비를 이제 노인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를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가족의 이제 간병에 따른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또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예. 또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제 기여하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지금 예. 올해 이제 처음 했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15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15개 시군만 참여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31개 시군에서 15개 절반만 이제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확대가 돼야 되고 거기서도 차별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 시행하는 간병비 지원 프로젝트가 잘 정착이 돼서 정말 정부가 이걸 같이 정부 정책으로 입안될 수 있도록 하는데 네. 저희는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저희가 퀴즈 다시 한번 말씀을 그럴까요? 드리고 잠시 후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